한미작전 훈련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여군 최초의 투스타 여성이 일본 자위대의 간부들과 마주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들의 혐오적인 발언에 분노하여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땅거미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활주로의 유도등이 하나둘씩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고 육중한 항공기들이 묵직한 소음을 내며 이륙과 착륙을 반복했다. 공항 내부는 다가오는 밤의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여행객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기대 섞인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유독 고요한 존재감을 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강지의 소장이었다. 그녀는 VIP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갓 내린 원두커피의 그윽한 향을 음미하며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은 그녀가 걸어온 군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군복을 벗고 세련된 감색 정장을 입었음에도 그녀의 몸에 밴 절도와 위엄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실루엣의 정장은 그녀의 강인함과 내면의 유연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전장과 전략회의실을 두루 경험한 지휘관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강지의 소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양국의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과 주변 강대국들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단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쓴 상징적인 인물이자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개인의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과 직결되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단련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고 여성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강 장군님, 탑승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수행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의 소장은 생각의 실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수행원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고 간결한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탑승구로 향했다. 불필요한 짐은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은 그녀의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준 습관이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경험 속에 담겨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이륙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활주로 너머로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의 불빛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담긴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잘하고 와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다짐했다. 이번 회의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공동 분석,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 연합훈련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굵직한 현안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각 의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반응과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구상했다. 그때였다. 비행기 안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통로 건너편 좌석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서너 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리에 앉고 있었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옷으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거친 말투와 교양 없는 웃음소리는 주변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승무원에게 무언가를 거만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그들에게 짧은 시선을 보냈다가 이내 거두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경멸했지만 굳이 엮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 소모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회의 준비에 집중하려 애썼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의 거인이 육중한 몸을 일으켜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강지의 소장의 몸도 중력의 압박을 고스란히 느꼈다. 이내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순항 고도에 접어들자 기내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지의 소장은 물 한 잔을 부탁하고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수십 번도 더 읽어 너덜너덜해진 책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주었다. 그녀는 책의 한 구절,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문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 그녀가 향하는 워싱턴의 회의장 역시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건너편의 소란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승무원이 가져다준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켜며 목소리를 높였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고 저급해졌다. 주변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지의 소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은 그녀를 조용한 방관자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흘렀을까. 강지의 소장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좌석을 뒤로 젖히고 안대를 착용했다. 며칠간 이어진 과도한 업무와 긴장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얕은 잠은 오래가지 못했다. 통로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잠을 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안대를 벗었다. 그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일본인 무리의 리더 쿠로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의 좌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기름한 눈빛은 불쾌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봐, 거기 아가씨. 쿠로다는 강지의 소장의 바로 옆에 멈춰 서서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말투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를 담고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쿠로다는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혼자 여행하는 모양인데 심심하지 않나? 우리랑 같이 한잔하는 게 어때?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그의 말에 뒤따르던 부하들이 저급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명백한 희롱이었다. 강지의 소장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고 싶군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도 쿠로다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집요하게 그녀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의 소장의 정장 옷깃에 달려있는 작은 태극기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다. 아, 한국인이었나? 어쩐지 요즘 한국 여자들은 참 용감하단 말이야. 군인 흉내도 내고 말이지. 그의 말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과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강지의 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수많은 성차별적 편견과 싸워오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낡고 무지한 발언은 그녀에게 지겹도록 익숙한 것이었지만 외국인, 그것도 일본 자위대 장교로 보이는 인물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즉시 사과하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강지의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오랜 군 생활 동안 다져진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알코올과 오만함에 절어있는 쿠로다에게는 그녀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사과? 내가 왜 틀린 말이라도 했나? 계집이 군복 입고 설치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게 내 생각인데. 쿠로다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다. 그 순간 강지의 소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녀는 폭발하는 감정을 이성으로 억눌렀다. 이곳은 길거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비행기 아니었고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군이었다. 사적인 감정으로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쿠로다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쿠로다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 내게서 손 떼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영어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했다. 하지만 쿠로다는 그녀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문제. 진짜 문제를 보고 싶은가 보지. 이봐, 타나카. 이 아가씨가 진짜 군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쿠로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희죽거리며 강지의 소장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팔을 잡아 끌려는 속셈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아슬아슬한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승객은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상황은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자신에게 뻗어오는 상대의 손목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손을 기다렸다는 듯 상대가 자신의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해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해온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타나카의 손이 강지의 소장의 팔에 닿기 직전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볍게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건장한 체구의 타나카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손목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주짓수와 합기도의 정수가 녹아든 간결하지만 치명적인 제압술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쿠로다와 그의 다른 부하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 계집이. 쿠로다의 또 다른 부하 스즈키가 고함을 지르며 강지의 소장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는 유도 유단자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강지의 소장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의 옆구리에 정확하게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태권도의 정교하고 강력한 발차기였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스즈키는 옆으로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이제 남은 것은 쿠로다뿐이었다. 부하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본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눈앞의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년이 감히. 쿠로다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강지의 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좁은 기내 통로에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효과적인 공격, 즉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것을 선택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쳤고 거친 손이 그녀의 목을 강하게 압박했다. 흡!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힌 강지의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을 떠올렸다. 이 정도의 위기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목을 조르는 쿠로다의 팔에 힘으로 저항하는 대신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아래로 주저앉았다. 동시에 그의 급소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급소를 맞은 쿠로다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목을 조르던 힘이 약해졌다. 강지의 소장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서 벗어나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군용 나이프 대신 손에 잡히는 기내 물품, 즉 이어폰 줄을 이용해 그의 목을 감고 강력한 초크 기술을 시도했다. 쿠로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갔고 버둥거리던 몸의 움직임도 서서히 멎어갔다. 강지의 소장은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힘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다. 완벽한 제압이 목적이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쿠로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승무원에게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블 타이나 손을 묶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온 승무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기내 보안용품인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다. 강지의 소장은 기절한 쿠로다와 그의 부하들의 손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소란이 정리되자 기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승객들은 경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혼자서 정리한 동양인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과 침착한 카리스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기장의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금 기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난동을 부린 승객들은 목적지인 워싱턴 D.C. 도착 즉시 공항 경찰에 인계될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의 소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내 난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쿠로다 일행의 행동은 너무나 의도적이었고 그녀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때 사무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사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신분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들은 단순한 승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쿠로다라는 남성은 일본 방위성 소속의 현직 대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장군님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장의 말은 강지의 소장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일본 방위성 정보국 소속의 장교가 한미 군사 협력 회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의도적으로 도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 측에서 정보를 캐내거나 회의 자체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의 소장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쿠로다 일당이 제압된 후 비행기 안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흘렀다. 방금 전에 격렬한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모든 소음은 낮은 엔진 소리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승객들은 흘깃거리며 강지의 소장과 통로 바닥에 결박된 채 신음하는 3명의 남자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금 전에 격렬한 움직임이 남긴 흔적을 애써 감추며 호흡을 골랐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사무장의 말대로 쿠로다가 단순한 주정뱅이 군인이 아니라 일본 방위성 정보국 소속의 첩보 요원이라면 이번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작전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황을 재구성했다. 왜 하필 지금 이 비행기에서였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정보를 탈취하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회의 참석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였을까? 혹은 그녀 개인에게 망신을 주어 회의장에서의 발언권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한미 동맹의 틀 밖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활동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였다. 그녀는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둔 소형 위성통신 장비를 만지작거렸다.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에서 지급한 비상상황 보고를 위한 보안 장비였다. 지금 즉시 서울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쿠로다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되었다고는 하나 기내에 또 다른 감시자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 기장과 사무장이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르웨이인 기장은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저희의 미숙함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멈. 기장은 그녀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 최대한 정중한 표현을 사용했다. 천만에요, 기장님. 저 또한 이 비행기의 승객으로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지의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기장은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는 듯 했다. 도착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착륙 후 연방경찰에 제출할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기장과의 대화가 끝나자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남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로다 일당은 한 달 전에 이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장군님의 여정이 확정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사무장이 건넨 정보는 그녀의 심증을 굳히는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노리고 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보력은 이미 국군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 후미의 갤리갤리로 향했다. 그곳은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간이었지만 잠시나마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는 척하며 재킷 안주머니에 통신 장비를 꺼내 짧은 암호 전문을 작성했다. 독수리 여기는 비둘기. 일본 까마귀 접촉. 의도된 도발로 판단됨. 상세 보고는 착륙 후 진행 예정. 경계 태세 유지 바람. 이상.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서울의 지휘통제실은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할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긴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워싱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청하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FBI의 조사, 국방부의 반응, 그리고 회의장에서 마주할 미군 측 인사들의 시선까지. 이번 사건은 분명 회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일본의 부당한 정보 활동을 공론화하고 한미 공조 체제 하에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흔들리는 기체만이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강지의 소장은 고요 속에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기나긴 비행이 끝나갈 무렵 기내 방송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에 곧 착륙한다는 안내를 알렸다. 창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은 새로운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기내의 분위기는 다시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착륙 준비를 하면서도 의식을 되찾고 묵묵히 앉아있는 쿠로다 일행에게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증오와 경멸이 담긴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강지의 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하고 거대한 기체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 게이트로 향했다. 강지의 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게이트 주변에는 일반적인 공항 직원들 외에도 짙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딱딱한 자세는 그들이 일반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FBI 요원들이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방 수사관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시 기내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기내로 들어선 것은 FBI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쿠로다 일행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쿠로다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외쳤다. 나는 일본 정부의 외교관이다.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를 체포할 수 없어. 하지만 요원 중 한 명이 그의 주장을 코웃음으로 일축했다. 쿠로다 대령, 당신은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외교관의 활동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정보 활동이자 폭력 행위였소. 면책 특권은 적용되지 않을 거요. 그 말에 쿠로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비행기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부하들도 말없이 뒤를 따랐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기내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거치는 듯 했다. 승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FBI 요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지의 소장을 향한 찬사와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일어섰다.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게이트 앞에는 FBI 요원들 외에도 미군 제복을 입은 한 장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별 3개가 빛나는 그의 계급장은 그가 중장임을 말해주었다. 그는 강지의 소장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환영합니다. 저는 미 태평양 육군 부사령관 마이클 밀러 중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밀러 장군님.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의 소장 역시 유창한 영어로 답하며 그의 경례에 화답했다. 천만에요. 워싱턴으로 가시기 전에 잠시 저희가 마련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밀러 장군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그녀의 대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군요. 쿠로다 대령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업용 항공기에서 대담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밀러 장군의 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미 정보 당국도 예의주시하던 계획된 도발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공항 내 귀빈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강지의 소장은 FBI 요원에게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을 했고 그동안 밀러 장군은 워싱턴의 국방부 및 국무부와 쉴 새 없이 통화를 주고받았다. 방금 국무부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쿠로다는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연방법에 따라 기소될 것입니다.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밀러 장군은 강지의 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한미 공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번 일로 인해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강 장군님의 발언에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겠지요. 그의 말은 외교적인 수사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일본의 부적절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강지의 소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짧은 휴식과 상황 정리가 끝난 후 밀러 장군은 그녀를 공항 활주로의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미 공군 수송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업용 항공기의 소란과 불안정함은 이제 끝이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의 장군으로서 동맹국의 완벽한 경호와 예우 속에서 움직이게 될 터였다. 강철 날개의 수송기에 오르며 강지의 소장은 LA의 야경을 뒤로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LA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미 공군 수송기 내부는 상업용 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안락한 좌석 대신 실용적인 군용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소음은 훨씬 컸지만 그 어떤 여객기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오직 군사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강철의 요새였다. 강지의 소장은 밀러 장군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비행기에서 벌어진 소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 장군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ICBM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밀러 장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쿠로다 사건으로 인해 잠시 잊고 있던 그녀의 본래 임무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군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확장 억제가 아니라 적들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실행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지혜 소장은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의 격상과 함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그리고 최첨단 정찰 자산의 공동 운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어지는 비행 시간 내내 동북아의 군사 지도를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러시아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야심까지. 모든 것이 복잡한 방정식처럼 얽혀 있었다. 쿠로다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토론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밀러 장군이 창밖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북쪽의 위협에만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다른 동맹국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는 끊임없이 확인되고 시험받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의 말에 강지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을 터였다. 동맹의 틀 안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정한 계산과 견제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비행기는 동부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워싱턴 D.C.의 관문이자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트랩을 내려서자 국방부 의전장과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삼엄한 경호 속에 그녀는 숙소인 윌러드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향했다. 백악관이 지척에 보이는 워싱턴의 역사와 권력이 숨쉬는 곳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강지혜 소장은 방탄 유리로 된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과 국회의 사당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물리적인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이 도시에서 시작될 터였다. 쿠로다와의 예기치 않은 충돌은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외교전과 정보전의 서곡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군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그녀의 대한민국 육군 정복이 걸려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와 책임감을 상징했다. 그녀는 정복을 입으며 다시 한번 조국을 향한 맹세를 다짐했다. 어떤 위협과 방해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강지혜라는 이름의 장군이 치러야 할 결전의 날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권력의 공기로 가득했다. 강지혜 소장을 태운 방탄 SUV 차량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복잡한 도심을 지나 포토맥 강 건너편의 거대한 오각형 건물 펜타곤으로 향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이 심장부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삼엄한 검문 절차를 거쳐 회의실로 안내되는 동안
그녀는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다. 이곳에서는 장군이라는 계급조차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양국군 수뇌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측에서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의 사성 장군들이, 한국 측에서는 주미 대사와 합참 대표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밀러 장군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미 합참의장의 간략한 모두 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례적인 환영사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의제 토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발언자는 강지의 소장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번 회의의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측의 절박한 안보 현실을 미 측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측 대표단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원고를 흘끗 보는 척했지만 이내 원고에서 시선을 떼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미합중국 합참의장님, 그리고 양국의 동료 장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하고 미래의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논의할 전략과 무기 체계에 앞서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조약이나 문서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때로는 회담장 밖에서부터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곳에 모인 고위급 정보 장교들 중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쿠로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두의 뇌리에 그 사건을 상기시켰다. 공식적인 외교 협상을 위해 이동하는 대표단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비단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동맹의 근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당신들은 동맹국의 장군이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받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동시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잠시 후 미 합참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노련한 지휘관답게 당황한 기색 없이 상황을 수습했다. 강 장군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미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대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강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침착함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녀를 치켜 세움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를 회의의 표면적인 쟁점으로 삼지 말아 달라는 외교적 제스처였다. 강지의 소장 역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회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강지의 소장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임박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그녀는 위성 사진과 탈북자 증언, 군사 기밀 정보를 넘나들며 미 측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위협의 실체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 보였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핵을 소형화하고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하여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한미 연합 감시 자산의 허점을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입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이 요구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정찰 정보 실시간 공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의 연동 강화 등 그녀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대담했다. 미 측 대표단은 그녀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지만 예상대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 장군님의 분석과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주변국, 특히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첫날의 회의는 그렇게 서로의 입장과 원칙을 확인하는 팽팽한 탐색전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강지의 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워싱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국방부 연회장에서 공식 환영 만찬이 열렸다. 낮에 치열했던 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부드러운 음악과 샴페인이 오가는 사교의 장이었다. 하지만 강지의 소장은 이곳이 또 다른 전쟁터임을 잘 알고 있었다. 미소와 악수 뒤로 서로의 의중을 떠보고 정보를 캐내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는 곳. 바로 그림자들의 춤이 펼쳐지는 무대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연회에 참석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시아에서 온 여성 장군, 그리고 비행기에서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괴한들을 맨손으로 제압한 영웅.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의회 국방위원회의 의원들, 방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의 주미무관들까지. 그들은 저마다 찬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와의 인연을 만들려 애썼다. 강지의 소장은 노련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결코 속내를 드러내거나 불필요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정중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자신을 주미 일본 대사관의 수석 무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전했다. 강 장군님, 이번에 저희 자위대 소속 인원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로다 대령 개인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는 군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과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지만 강지의 소장은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그는 이 사건을 쿠로다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한일 우호 관계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덮으려 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은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종결될 터였다. 일본 정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다. 강지의 소장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답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수석 무관님.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 자격으로 당신의 사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무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임무 수행 중 일본 정부의 정보 요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공식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소통은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감 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말은 연 회장의 부드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것이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엿듣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지의 소장은 일본 측의 얄팍한 수를 정면에서 받아치고 오히려 판을 키워버린 것이다. 일본 무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밀러 장군이 잠시 후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주 인상적인 대처였습니다, 장군님. 뱀의 목을 정확하게 밟으셨군요. 과찬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밀러 장군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 저희 쪽에서 쿠로다에 대한 추가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밀러 장군은 그녀를 연회장 구석의 조용한 발코니로 이끌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쿠로다의 진짜 임무는 장군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연막이었죠. 그의 최종 목표는 이번 회담의 비공식 의제 중 하나인 한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명 천궁우X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의 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천궁우X는 북한의 SLBM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었다. 아직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비 중의 극비였다. 그들은 아마도 장군님을 격분시켜 이성을 잃게 만든 뒤 호텔방에 몰래 설치해둔 도청 장비나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낼 계획이었을 겁니다. 장군님이 무력 충돌에 휘말려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혼란을 틈타 작전을 실행하기가 더 쉬워졌을 테고요. 하지만 장군님의 완벽한 대응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쿠로다의 도발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끼였고 그 뒤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자산을 노린 명백한 스파이 행위였다. 그리고 밀러 장군이 이 정보를 그녀에게 건넨 것은 미국이 이제 한국의 편에 서서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 회의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더 무겁고 팽팽했다. 강지의 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밀러 장군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모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짰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상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히든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고 양측은 전날에 이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미 측은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와 동맹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때 강지의 소장이 정식으로 의제 외 발언을 신청했다. 의장님, 잠시 공식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안보 현안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측에 책임질 수 있는 최고 위급 관계자들만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요청에 회의장에는 잠시 술렁임이 일었다. 미 합참의장은 잠시 밀러 장군과 시선을 교환하더니 이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실무급 장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실에는 양국의 핵심 수뇌부 10여 명만이 남았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보안 상태가 유지되었다. 강지의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극비 자료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쿠로다의 신상 정보와 그가 소속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 별실의 조직도였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인물은 제가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 정보 당국의 협조로 확인한 결과 그의 임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천궁우엑스의 핵심 기술 정보를 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말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미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의 최첨단 안보 자산을 노리는 스파이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정보 공조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동안 등 뒤에서는 우리를 향한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합참의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술 이전과 정보 공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동맹으로서 위협의 실체를 공유하고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공조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회심의 일격이었다. 그녀는 일본의 스파이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미측을 방관자에서 공동 피해자의 위치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미국의 손에 쥐어주며 선택을 압박했다. 미측 수뇌부 사이에서 짧지만 긴박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 새로운 변수가 가져올 파장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합참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 장군님의 정보와 문제 제기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통령께 이 사안을 직접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약 1시간 후 회의는 재개되었다. 회의실로 돌아온 미측 대표단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합참의장은 직접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백악관과의 논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 장군님께서 요구하신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천궁우엑스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승인하고 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최고 수준에서 연동시키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순간이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파이 행위는 양국이 공조하여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한 성공적인 한미 연합 방첩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로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흔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강지의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였다. 실리는 모두 챙기되 명분은 상대에게 넘겨주어 외교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오후 한미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이래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동맹 강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강지의 소장은 협정문에 서명하며 비행기에서 자신을 모욕하던 쿠로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무기를 선물해준 셈이 되었다. 그녀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것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눈부신 기회로 바꾸어냈다. 워싱턴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강지의 소장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국길에 올랐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미 공군이 제공한 수송기였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과 불확실성 대신 따뜻한 존중과 굳건한 신뢰가 기내를 채우고 있었다.
활주로에는 밀러 장군을 비롯한 미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이 직접 나와 그녀를 환송했다. 밀러 장군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지휘관 코인을 그녀의 손에 굳게 쥐어주었다. 강 장군님,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워싱턴은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부디 안전한 귀국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언어는 달랐지만 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송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워싱턴의 전경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불과 며칠 전 알 수 없는 위협을 안고 날아왔던 그 도시가 이제는 짜릿한 승리의 기억을 품은 채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강지의 소장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고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온몸을 짓누르던 극도의 긴장감이 파도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깊은 정신적인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시간을 복기했다. 비행기 안에서의 모욕과 격투, 쿠로다의 숨겨진 의도, 펜타곤에서의 치열한 두뇌 싸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었던 마지막 승부수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문득 그녀는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조국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길이라 믿으며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는 강인한 체력과 전술적 능력이 군인의 최고 덕목이라 여겼다. 하지만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넘어 별을 달고 지휘관이 된 지금 그녀는 군인의 진짜 힘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지적인 통찰력과 심리적인 강인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읽어내는 전략적 해안이었다. 때로는 일개 사단의 화력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던지는 단 한마디의 말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이번 워싱턴에서의 싸움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십 년은 앞당길 수 있는 값진 승리를 쟁취했다. 최초의 여성 투스타.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니던 이 수식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겨낸 모든 시련과 편견의 증거이자 이 땅의 모든 후배 군인들에게 길은 있다고 보여주는 이정표였다. 그녀는 이번 임무를 통해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이 비단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행원이 다가와 위성통신으로 수신된 보안 전문을 건넸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강지의 소장의 무사 귀환을 기원함. 귀국 즉시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듣기를 원하심. 최고의 예우를 준비할 것. 의합 참의장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활약과 성과는 이미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되었고 국가는 그녀를 영웅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워싱턴의 쾌거 강철의 여성 장군이 이뤄낸 외교 신화와 같은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기나긴 비행 끝에 수송기는 마침내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조국의 산하가 모습을 드러내자 강지의 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땅이었다.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가 착륙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귀빈실이 아니었다. 활주로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도열해 있었다. 그 뒤로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그녀의 귀환을 위해 장엄한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개인을 위한 의전으로는 파격적인 최고의 예우였다.
강지의 소장은 트랩을 내려서며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수많은 후배 장병들을 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장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공식적인 환영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곧장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향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직접 그녀를 맞이하며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군, 정말 고생 많았소. 장군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번에 장군이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동맹을 강화한 것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조국은 장군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강지의 소장은 그저 감사합니다.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늦은 밤 그녀는 마침내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화려한 환영식도 대통령의 격려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무거운 군복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두 개의 별 그 육중한 무게가 사라지자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듯 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낡은 티셔츠와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도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는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낮에는 군복을 입고 호령하는 장군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저 불빛 속의 시민들과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모욕을 감내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저 평화로운 불빛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저 수백만 개의 불빛이 상징하는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었다. 강지의 소장은 창밖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켜낸 조국의 아침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 아침 다시 군복을 입고 그 아침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 강지의 소장의 운명이자 사명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